만성 콩팥병 환자의 건강한 식사.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식사요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한 식사요법은 부종과 고혈압을 조절하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증상들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약물의 종류와 투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독증을 줄여주고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체중 감소와 근육 분해를 예방합니다. 투석이 필요한 시기를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성 콩팥병의 식사 원칙은 소금과 단백질의 과도한 섭취를 제한하며 신장 기능이 정상의 25% 이하로 감소되는 4단계 이상의 만성 콩팥병에서는 칼륨과 인의 섭취도 함께 조절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소금 섭취 제한. 소금이 물에 녹으면 나트륨과 염소로 분리되는데 나트륨이 짠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은 콩팥으로 배출이 되어야 하므로 콩팥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짜게 먹으면 몸속에 나트륨이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조직 내 나트륨이 수분을 끌어당겨서 부종을 일으키고 혈액 내 나트륨이 수분을 끌어당겨서 혈압을 상승시키며 그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상승과 신기능이 악화됩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소금 섭취량은 하루에 티스푼 1개 분량인 5g 미만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인데 한국인은 하루 평균 티스푼 3개 분량에 해당하는 15g 이상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식사에서의 소금 함량은 다음과 같기 때문에 저염식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한 끼 식사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넘는 소금량을 쉽게 섭취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권장되는 소금 섭취량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석을 받기 전인 경우 저염식을 해야 하므로 하루에 티스푼 1개에 해당하는 소금 5g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혈액 투석 중인 경우 저염식에서 중염식을 해야 하므로 하루에 티스푼 1.5개에 해당하는 소금 5에서 8g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복막 투석 중인 경우 일반식을 할 수 있으므로 하루에 티스푼 2개에 해당하는 소금 10g까지 드실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소금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 신장이식 초기에는 저염식에서 중염식을 해야 하므로 하루에 티스푼 1.5개에 해당하는 소금 6에서 8g 미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하지만 후기로 가면 싱거운 식사를 하는 정도로 소금 섭취 제한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량 스푼으로 소금의 양을 계량했을 때 3분의 1 작은 술은 소금 1g, 한 작은 술은 소금 5g, 한 큰 술은 소금 15g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금 1g에 해당하는 조미료의 양은 간장 한 작은 술, 된장 또는 고추장 2 작은 술, 토마토 케첩 2 큰술에 해당합니다. 싱겁지만 맛있게 먹는 방법. 국을 드실 때에는 숟가락보다 젓가락을 이용하여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십시오. 찌개보다는 맑은 국을 드십시오. 일반적인 국보다는 누룽지나 냉국 같은 고소하고 시원한 국을 드십시오. 반찬을 만들 때에는 소금의 짠맛보다 고춧가루나 후춧가루, 카레가루, 파, 마늘, 생강, 양파, 식초, 레몬즙, 참기름, 들기름 등을 이용하여 매콤 새콤하고 고소한 맛을 내는 것이 좋으며 당뇨병이 없는 분들은 적당히 설탕을 첨가하여 달콤한 맛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짠맛이 많이 나는 조림보다는 담백한 구이로 조리하시고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할 때에는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십시오. 젓갈이나 장아찌, 김치 등의 짠 반찬, 라면, 햄, 소시지, 베이컨, 통조림 등의 가공식품, 포테이토 칩, 팝콘, 가염된 크래커처럼 소금이 많이 들어간 식품은 피하십시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으로 드십시오. 밀가루가 들어간 국수보다는 전분이 들어간 당면이 더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 제한. 콩팥병 환자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단백질 성분이 사구체에서 과도하게 여과되면서 사구체의 구조를 손상시키고, 그로 인해 사구체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사구체 손상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하루에 섭취하는 단백질을 체중 1kg당 0.6에서 0.8g으로 제한하는 저단백 식이를 시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저단백 식이를 시행하면 단백질 성분이 사구체에서 과도하게 여과되는 현상을 줄이고 단백뇨를 줄여줄 뿐 아니라 혈액 속에 포함된 요독물질과 산화물질, 인 등을 줄여주고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요독증을 완화시키고 투석이 필요한 시기를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가 필요 이상으로 감소하고 더불어 열량 섭취가 부족해지면 근육 손실이 초래되어 오히려 사망률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만성 콩팥병의 단계 및 투석 여부에 따라 적절한 열량 섭취와 단백량 섭취량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칼륨 섭취 제한. 칼륨은 인체에 필요한 무기질 중 하나로서 체내 근육과 신경활동, 심장운동 등에 관여합니다. 하지만 몸속의 칼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근육이 마비되고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면서 심장마비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권장되는 칼륨 섭취 조절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콩팥병 환자에서 칼륨 섭취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투석을 받기 전인 후기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에는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특히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반드시 섭취를 제한하여야 부작용을 막고 약제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에는 하루 1,500에서 2,500mg으로, 복막 투석을 받는 경우에는 하루 2,500에서 3,000mg으로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장 이식을 받은 후에는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섭취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칼륨은 채소류와 과일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즙을 내거나 달인 물 등의 형태로 드실 경우 칼륨을 과도하게 섭취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부추, 시금치, 상추, 오이, 아욱 등의 녹색이 진한 채소에는 비교적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많이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생채소로 그대로 먹기보다 잘게 자르거나 채를 쳐서 물에 담갔다가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좋은 섭취 방법입니다. 그 밖에 무말랭이나 고사리 등의 말린 채소, 목이버섯, 양송이버섯 등의 버섯류에도 비교적 많은 양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물에 담근 후 5분 이상 삶거나 데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칼륨은 과일류에 많은데 특히 바나나, 토마토, 귤, 참외, 키위, 메론, 천도복숭아 등의 생과일이나 곶감, 건포도 등의 말린 과일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일류는 가급적 피하고 사과나 파인애플, 배처럼 비교적 칼륨이 적게 포함된 과일을 드시고 가급적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인 섭취 제한. 대부분의 인은 칼슘과 결합하여 뼈와 치아 등에 존재하는데 칼슘과 인은 서로 연관되어 흡수와 대사 과정에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의 25% 이하로 저하되면 콩팥을 통한 인의 배출이 저하되면서 혈액 속의 인 농도가 높아지고 칼슘과 인의 농도를 조절하는 부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 결과 뼈에서 혈액 속으로 칼슘과 인이 방출되면서 뼈의 강도가 약해지고 과도해진 칼슘과 인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거나 연조직에 축적되어 석회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식사요법을 통해 이내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곡류 중에는 팥, 녹두, 수수, 차조, 밤, 미숫가루 등의 잡곡류의 인이 높으므로 당뇨 등으로 잡곡밥만 먹었던 경우에도 콩팥 기능이 악화되어 인 수치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잡곡류의 섭취를 일정 정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 성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물에는 육류, 어류, 유제품이 있는데 우유, 아이스크림, 치즈, 요구르트 등과 유제품이 들어간 빵은 특히 인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어류라도 건어물의 인의 함량이 높고 특히 통조림처럼 보존제가 첨가되거나 반조리 식품에는 건강에 해로운 무기인이 포함되어 있어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커피, 초콜릿, 콜라 등의 기호식품에도 인이 높아 섭취가 제한됩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가 이러한 음식을 드실 때에는 정해진 양만큼만 먹고 인 함량이 높은 식품은 가급적 빼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만성 콩팥병 환자의 건강한 식사요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의 식사요법은 싱겁고 맛없는 식사, 손이 많이 가는 식사,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식사가 아니라 콩팥 기능의 감소 속도를 늦추고 요독증과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식사이며 내 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식사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영양 관리를 통해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